2024년 10월 28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천에서 아침에 7시 좀 지나서 오는데 안개가 좀 꼈더라고요. 안개 운전하시는 분 안개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향동 사무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여기 향동에 성당을 짓나 봐요. 아마 원래 이 자리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 갖고 새 건물을 짓는데 그 공사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전에 강호순 얘기를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 한번 했고 그 뒤에 그 라이브에서 한번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라이브에 있죠. 근데 이제 강호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노딱이 붙어갖고 그 제목에 그런 걸 잘 노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AI라든가 사람이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게 뭔지, 에모나 뭐 시그니처나라도 시그니처 스펙트라든가 컬링 카드를 얘네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암호 같은 우리 범죄하는 사람만 아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호순도 호순이라고 했고, 호순이가 뭐 강호순밖에 없나요? 더 여러 호순이 있을 수 있죠. 호순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이 좀 제 분석이 이제 바로 전 라이브 했으니까 그걸 좀 들어주시면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니까 강호순의 건을 이제 언급한 거는 제목 보고 들어오는데 내용 별로 없고, 바로 전 라이브는 그냥 뭐 찌뿌드든 오후 뭐 일요일 뭐 이렇게 하는데 앞에 내용이 별로 없고, 사실 뭐 에모라든가 뭐 시그니처 에스펙트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범죄와 관련된 프로파일링 관련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염순덕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크라임에서도 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뭐 이게 2001년도 발생한 건데, 2001년도면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23년 전이죠. 사실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어떤 군대라든가 경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엉망진창이었죠. 사실 뭐. 그런데 거기서 상사가 아마 타살당한 거죠. 2001년 12월 11일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 이게 아마도 그쪽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계화 부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에서 이제 뭐 많이 좀 생기고 그랬지만은, 염순덕이라고 하는 35살의 상사가 추정키로는 같은 부대의 준이, 계급이 더 높죠, 준이가. 또 하나는 기무사의 중사애가 있는데, 사실은 기무사가 힘이 막강하죠. 아무리 뭐 보안사가 바꾸고 뭐 했다 하더라도 기무사 애들은 그 곤조라든가 그
상당히 그 위험한 애들이죠. 근데 추정키로는 2명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근처에서 담배꽁초 2개가 국가수 감정 결과 그 2놈 걸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알리바이, 그러니까 저기 피 묻은 염순덕의 피가 묻은 대나무 가지도 발견됐는데, 문제는 이 2놈이 헌병대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 단골 치고 있었다. 실제로 근데 이 알리바이가 조작된 거죠. 왜 그러냐? 이 한 놈이 기무사 중사래니까요. 헌병대가 손을 못 대는 애들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수 감정에서 나온 증거를 배제시켜 버려요. 이 자세한 거는 제가 크라임에서 한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 범행 도구, 피 묻은 범행 도구죠. 대추나무 가지인데 사실 대추나무 가지가 아니라 대추나무로 그걸로 때려 죽였으니까 말하자면 그게 범행 도구죠. 범구죠, 범구. 근데 이 새끼들이 헌병대에서 보관하다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헌병대에서 보관하다 분실했다고 하는데 분실한 거 없겠습니까? 예? 그냥 없애버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6년쯤에 이제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폐지됐죠. 아니, 공소시효가 끝났죠. 근데 문제는 2015년 7월에 태연이법이 생기면서 이건 공소시효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달 차이로. 그러니까 2001년 7월 며칠인가요? 그 기준으로 그 이후 사건은, 발생한 사건은 이 태연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차이로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준이하고 기무사 중사의 알리바이가 조작됐음을 사실은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아마도 그 직접 때려 죽였다고 추정되는 기무사 중사애가 CC라고 하죠. 얘가 자기 자신의 수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고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자살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준이라는 놈이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C란 그 기무사 중사애를 살해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리고 얘가 죽였다고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이런 일은 사실 그땐 비일비재했을 테니까. 문제는 근데 그래서 B란 기무사가 아니야, 이제 준이 애를, 그러니까 그때 준이했던 애를 기소 의견을 송치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기무사 중사가 죽었고, 그러니까 직접 죽였다, 둘이 있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진술을 해갖고 하면은 한 놈이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되니까 하나 갖고는 사실은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국가수 감정 결과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애매하죠. 그러니까 서로 2놈이 살아있으면은 얘기를 해갖고 해서 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B란 놈의 상당히 위험한, 아니면 사실은 이게 이 염순덕 관련된, 왜냐하면 이게 당시 제 크라임에서 방송했지만 염순덕이 당시에 그 부대 내의 비리, 그러니까 기름을 빼돌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사자인 B랑 C가 와서 풀려고 이렇게 술 먹고 그러다가, 사실 그게 아니죠.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입을 막으려다 못 막으니까 죽였다.
아마 제 크라임에는 그렇게 방송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염상사 유족은 너무 억울하죠. 왜냐? 아니 정황상 증거로도 B와 C한테 살해당했을 수 있는데 당시에 헌병대는 왜 이렇게 엉망개판으로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가 좀 이상해. 경찰의 수사도 이상해.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2001년에 헌병대와 2015년 이후에 재수사했을 때의 경찰의 부실수사. 결국은 물론 이제 염순덕은 순직 처리가 됐고 뭐 이렇게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거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에서는 9천만 원을 배상하라. 국가가.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핵심 증인과 물적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실인 것. 그러니까 그냥 불합리하거나 부실이 아니라 현저하게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현명대나 뭐 지금도 그렇지만 경찰이나 수사기관 놈들이 대충 뭐 그냥 설렁설렁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그 정도 갖고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이렇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아니 국가수에 증거가 나왔는데 이거를 배제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이 특히 이런 거죠. 헌병대 애들이 기무사 했던 C에 대한 수사를 부담해서 이렇게 했고 결국은 중대한 오류죠. 그 중대한 오류를 그러면은 누가 C란 놈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에 B, C를 넘어서는 상납고리가 있었다. 기름을 빼들려갖고 팔아먹는. 왜냐하면 수도화 기계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탱크 움직이고 이런 거에 기계를 빼돌려 그 기름을 빼돌려갖고 사실 국가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데도 염순덕은 그거를 폭로하려고 했고 그것을 입을 막았는데 그럼 얘 둘이 막았느냐? 그 위에 받아 처먹은 놈들은 없느냐? 사실은 수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 한 거죠. 그러니까 죽여서 입을 막고 기무부대원 걔도 재수사해서 입을 막고 누가 실제로 이 명령을 내렸고 그 이해관계의 고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이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재수사가 돼야 되죠. 그렇죠? 다시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 명확히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불기소가 됐을 경우 그것을 민사로밖에 아니라 실제로 형사로도 재수사할 수 있게 수사기관의 잘못도 밝힐 수 있게끔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염순덕 상사는. 제가 늘 바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아직 위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하지 않죠. 왜? 어쨌든 그냥 처리했고 경찰 처리했으니까 이게 진짜 미제 사건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 겁니다. 국가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 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당시에 수사를 엉망으로 했던 헌병대의 책임자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말면 끝입니다. 이러니 개판이죠. 정의를 바란다는 검사 새끼들, 뭐 정의롭다고 뭐 군 뭐 애초에 헌병대나 경찰은 믿지도 않았고 검사 새끼들도 믿지 않고 이게 참 정의란 게 어디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김수정 사건만 이것만 봐도 자 이게 참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만 참여한 채 압수수색을 한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A란 사람이 약쟁이 마약을 해갖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에 대한 이게 정확히 말하면 A가 아버지고 B가 딸입니다. 근데 B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산모를 분별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B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밝혔어요. 아마도 이 아버지란 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이렇게 투약 자기가 이거 생각만 가지고 못하니까 심심이 미약한 아이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법원은 B에 대한 딸에 대한 왜냐하면 너 필로폰 어디서 났어? 체포영장 압수수색 위협성 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B에 대해서 현대범 체포를 한 뒤에 A씨의 주거지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B만 있었어요. B만. 사실 요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A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될 때는 관련된 거기에 거주자나 이웃 같은 사람들한테 참여를 하게 해야 됩니다. 못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 압수수색할 때 경찰만 가지고 있으면 저 새끼들이 그걸 조작해낸지 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엉망으로 해도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을 보세요. 심신미약이죠. 근데 얘 앞에만 놓고 그냥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왜 그럴까? 형사소송법에는 주거지에 압수수색할 때는 거주자나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웃을 참여하게 된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 이미 딸이 그 체포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전에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딸은 아닙니다 라고 확인했으면 그래? 그러면 야 저쪽에 있는 그 옆집 가서 모시고 와. 이 정도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뭐라고 하나 부주의한 거 고의성이 너무 심한 거죠. 아니 딱 봐도 이상한데 그럼 야 저쪽에 모셔. 아니 그러면 아파트에 그 경비원이라도 데리고 와. 이 정도도 못합니까? 네? 그 정도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글쎄 이게 참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뭐 그 증거를 조작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 마약 심어놓고 그죠? 영화 놓고 이게 마약쟁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수독 위법한 압색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증거를 통해서 실제 진실과 정의를 수견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기 오전에 보면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 뭐 기사도 나고 있으니까 소녀상을 모독했던 미국 출신의 유튜버라는 애가 있어요. 유튜버가 있어요. 조니 소말리라는 애가 이 새끼는 뭐라고 하나 그냥 뭐 여러 가지 관종이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뭐 상의를 벗고 춤을 추고 음란물 재생하면서 컵라면 먹고 컵라면 쏟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이 소말리를 경찰 대신 참교육하겠다 뭐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대 거리에서 아마 그 상황에서 소말리를 누가 때린 것 같아요. 주먹질을.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니까 물론 소말리는 놈도 잘못했지만은 때린 것도 잘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적법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은 글쎄 저는 그 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른바 소녀상을 모독하고 이렇게 관종짓을 하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사적 제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적 제재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건 누군 몰라. 당연히 뭐 아무리 그 개진상 짓을 해도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말리 같은 놈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 그 얘기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안타까워서 그 얘기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공개가 됐고 박병화라든가 조두순 같은 애들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줄줄이 출소하고 있고 근데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도실무관 얘기도 나왔지만 무도실무관한테 아무 권한이 없다라는 거 알려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환경제식법이 입법 예고가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물론 이제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은 법사위 소위를 못 넘어서 폐기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연쇄강간범이나 아동 성범죄가 나올 때마다 이 소란을 벌일 거냐? 그럼 근본적인 어떤 뭐 어떤 방법은 없느냐? 당연히 그러면 보호관찰관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확충해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출소한 성범죄 위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대안으로서 US 마샬 같은 연방법집행관, 보안관이 필요하다. 그들이 부도실무관이라든가 보호관찰관을 관할해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이 섬 같은 데라도 섬 같은 데도 이런 애들을 이렇게 격리시키든 뭘 하든 뭔가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판 제시카법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보호관찰관 수도 분명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그 보호관찰관만을 늘리는 게 맞나? 정작 이 성범죄 신상등록법이 되지만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은 증가하는데 관리 인력, 경찰이 관리하는 인력은 또 엄청나게 늘어지고 있지만 인력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죠. 출소 후에 관리하는 성범죄도 이런 위험한 자. 이게 나눠서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일어나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엉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하는데 글쎄요.
지금 김근식이나 박동아나 이런 데 애들 나왔을 때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법 얘기가 되고 있지도 않아요. 분명히 뭐 당연히 이 한국재신과법에 대한 지금 계속 공동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이나 조국 같은 의원 같은 사람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럼 좀 토탈 아예 그러면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좀 더 확대해 갖고 뭐 그것도 이제 부차적이죠. 출소한 후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위헌이 걱정돼서 법을 제정한다고 말이 안 되죠. 위헌이 된다 하더라도 논의는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은 조용하니까 입 다물고 있다. 또 누가 나오면 또 결국 지금 뭐 교제폭력 살인부터 시작해갖고 이 강윤선 사건처럼 밀착 관리가 잘못 실패해갖고 결국은 출소한 후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하나의 패키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네요. 이제 경찰 따로, 검찰 따로, 아니 뭐 저쪽 법원 따로, 법무부 따로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법무부 이런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찰 애들도 자기를 바쁘고.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좀더 저는 US 마샬 같은 연방법집행관처럼 국가법집행관을 두어서 토탈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좀 더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잠깐 끊겠습니다.